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고백하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8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무려 37%가 치매로 고통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3분 중 1분이 치매를 앓고 계신다는 얘기죠. 더 심각한 사실은 이 숫자가 매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고 따르셨던 치매 예방법들이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여러분의 뇌를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해온 윤병호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려 합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의학계 전체가 오랜 세월 동안 안타깝게도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 의학계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덩어리가 뇌에 쌓여서 치매가 발생한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쏟아부었지만 관련된 모든 치료제 개발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일까요? 이제서야 우리는 그 이유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진짜 원인이 아닌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을 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우리 한국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치매의 진짜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이 혁신적인 연구 결과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의학계를 뒤흔들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도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치매 예방법들을 그대로 따르고 계신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더 빨리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공개할 내용은 아직 일반 대중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극소수의 전문가만이 알고 있는 혁신적인 정보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세상 모두가 알게 될 진실일 겁니다. 다만 그때는 이미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찬란했던 기억과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지켜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단 한 번 클릭하는 것만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역을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 연구진이 치매 환자의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정체불명의 단백질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베테랑 수사관이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을 발견하고 환호성을 지른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그때부터 전 세계 의학계는 일제히 이놈이 바로 범인이다 라고 확신에 차서 외쳤습니다. 이 이론은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치매 환자의 뇌에는 정상인보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훨씬 더 많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흡사 화재 현장에서 새까만 재가 많이 발견되었으니 이 재가 불을 낸 원인이라고 확신했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50년간 6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연구비가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뇌에서 제거하는 치료제 개발에 맹목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믿기지 않게도 개발된 거의 모든 치료제들이 무참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베타 아밀로이드를 성공적으로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매는 여전히 진행되는 이상한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범인을 잡았다면 모든 사건이 해결되어야 마땅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과연 베타 아밀로이드가 진짜 치매의 범인일까요? 아니면 그저 범죄 현장에 있었던 단순한 목격자에 불과했던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뒤바꾼 결정적인 연구는
한국의 카이스트 연구진이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치매의 진짜 범인은 바로 중증반응성 별세포였습니다. 잠깐, 별세포가 무엇이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자, 우리의 뇌를 작은 마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뇌신경세포들은 이 마을의 부지런한 주민들이고 바로 이 별세포는 마을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유능한 이장님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주민들을 잘 보살피고 마을을 깨끗하게 관리하며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나눠주는 아주 선량하고 착한 이장님들이죠. 그런데 만약 어떤 이유로 이 이장님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량했던 이장님들이 분노에 찬 모습으로 변하여 마을을 오히려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에게 독성 물질을 마구 뿌리고 심한 염증을 일으키며 심지어 주민들 간의 중요한 소통 채널까지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74세 김말순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은 5년 전부터 건망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노화 현상인 줄 알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각해져 결국 치매 진단을 받으셨죠. 기존 이론대로라면 베타 아밀로이드 때문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새로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르신의 뇌를 분석해보니 놀랍게도 어르신의 뇌에서는 별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마을의 모든 이장님들이 일제히 화가 나서 마을을 엉망진창으로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화가 나고 분노한 별세포들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베타 아밀로이드는 치매의 범인이 아니라 별세포가 일으킨 범죄의 결과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정말이지 엄청난 반전이죠. 지난 50년간 우리가 그저 결과를 진짜 원인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진짜 범인을 알았으니 이 치매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도 명확히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도대체 왜 평소에는 착했던 이장님, 즉 별세포가 화가 나게 되는 걸까요? 연구 결과 주요 원인들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우리 몸속에 염증이 끊임없이 계속되면 이 염증 신호가 뇌로까지 전달되어 별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몸속 염증이 지속되면서 뇌의 별세포들도 점점 더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변해 결국 치매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몸속에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별세포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치 마을 이장님이 유해한 독가스를 계속 들이마시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세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제대로 충분히 자지 못하면 뇌에서는 밤새 노폐물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별세포는 쌓인 쓰레기를 치우느라 과로하게 되고 결국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화가 나 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속에서 계속해서 과도하게 분비되면 별세포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의 부족이나 비타민 D 결핍은 별세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치매의 진짜 원인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의 뇌를 지키고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는 정말이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귀중한 내용이니 꼭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영상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항염 식단입니다. 별세포, 즉 뇌의 이장님이 화가 나지 않도록 하려면 몸속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염증은 별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점점 더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식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먼저 고등어나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이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 블루베리나 체리 같은 베리류,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카레에 들어있는 강황을 넣은 음식이나 따뜻한 녹차 한 잔도 별세포를 진정시키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실제로 72세 이순의 어르신은 식습관을 바꾼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고등어를 구워 드시고 오후 간식으로는 호두 한 줌을 꾸준히 챙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을 이어간 결과 병원 인지 기능 검사에서 이전보다 뚜렷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가족들도 어르신이 예전보다 말씀이 더 또렷해지시고 기억력도 좋아졌다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분명합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단 음료나 과자처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마가린이나 크림에 많은 트랜스 지방 등은 별세포를 더욱 환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이미 성이 난 마을 이장님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뇌 건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에 있어 운동이 좋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도대체 운동이 그 중에서도 별세포에게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몸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에서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분비됩니다. 바로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이름의 물질인데요. 이 물질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손상된 뇌세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별세포, 즉 뇌의 마을 이장님처럼 모든 일을 감시하고 처리하는 세포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장님에게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정성껏 드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빠르게 걷는 운동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변 공원이나 동네 골목길을 하루에 서너 바퀴만 돌아도 충분합니다. 이외에도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도 뇌 건강에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염증을 일으켜 별세포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로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본인의 최대 체력의 70에서 80% 정도 수준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운동은 별세포를 달래는 최고의 자연약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는 양질의 수면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면 중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뇌 청소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여 뇌 속에 쌓인 노폐물들을 말끔히 씻어내죠. 이때 별세포는 잠시 크기를 줄여서 뇌척수액이 뇌 곳곳을 더 쉽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마을의 이장님들이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혼자 나와 조용히 마을 청소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일정한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강한 빛을 피하셔야 뇌가 자연스럽게 쉴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침실의 온도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적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잠은 뇌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이 유용하셨나요? 그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아직 더 남았는데 이 뒤의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절대 나가지 마세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있어
아주 치명적인 독과도 같습니다. 특히 별세포, 즉 뇌의 이장님에게는 스트레스가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 안에서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은 별세포를 직접 자극하고 공격하여 염증을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마치 이장님을 계속해서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불량한 주민이 생긴 것처럼 뇌 안에서 끊임없는 소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하루에 단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내쉬는 것, 들숨 4초, 멈춤 4초, 날숨 4초의 간단한 호흡법이지만 뇌에 놀라운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산책 명상이 있어요. 천천히 걷는 동안 발바닥이 땅을 딛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UCLA의 연구 결과에서도 8주간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의 뇌에서 염증 수치가 평균 30% 감소했다고 하니 이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명확히 입증된 셈입니다. 스트레스는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별세포가 평화로워야 우리의 뇌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5번째는 사회적 연결과 정신적인 자극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이라고 하면 음식이나 운동만을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정신을 꾸준히 사용하는 활동이야말로 별세포의 건강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별세포에게는 독약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이 혼자 지내면서 대화도 줄고 새로운 자극이 없어지면 뇌 속 별세포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면에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지내고 정서적으로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면 독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별세포를 진정시키고 염증을 줄여주는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마치 늘 예민하게 굴던 마을 이장님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마음이 풀리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또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며 함께 산책하거나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뇌에는 큰 자극이 됩니다. 6번째는 오메가-3화 항산화 영양소의 섭취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식품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은 별세포에게 꼭 필요한 핵심 영양소입니다. 오메가-3는 별세포의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외부의 자극에도 덜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늘 화를 내던 마을 이장님에게 진정제를 건네는 것과 같아요. 별세포가 차분해지면 뇌 전체가 조용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고등어, 삼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또 아마씨, 호두처럼 식물성 지방도 좋은 공급원이죠. 생선이나 견과류를 자주 먹기 어렵다면 보충제를 통해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항산화 영양소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별세포는 산화 스트레스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이 산화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아몬드, 키위, 녹차, 베리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뇌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우리가 흔히 뼈 건강에 중요하다고만 알고 있는 이 비타민 D가 사실은 뇌 건강, 특히 별세포의 기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별세포는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염증 반응이 급증하게 됩니다. 결국 뇌신경세포는 공격을 받기 쉬운 상태가 되고 기억력과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약 90%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별세포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은 햇빛을 받는 것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일주일에 3번 이상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맨살로 햇볕을 쬐면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선크림을 바르면 비타민 D가 피부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팔이나 다리 일부라도 맨살을 노출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8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별세포의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과 타르는 뇌혈관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이 손상이 별세포를 자극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뇌 안팎에서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면서 치매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흡연을 지속한 분일수록 뇌의 혈류가 떨어지고 별세포는 늘 과도하고 지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음주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 2잔 이상, 특히 소주나 위스키 같은 도수가 높은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뇌에 만성염증이 쌓이게 되고 별세포는 이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활동하다가 지치고 손상됩니다. 중장년층 이상이라면 절주가 아니라 금주를 실천하시는 것이 뇌 건강에 훨씬 안전합니다. 9번째는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나 당뇨를 단지 혈관 문제로만 생각하시지만 뇌 건강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그 결과로 별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별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뇌신경세포까지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뇌를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혈압과 혈당을 정해진 목표 범위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mmHg, 이완기 혈압은 80mmHg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공복 혈당은 100mg/dl 이하, 당화혈색소는 6.5% 이하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규칙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이용해 아침과 저녁 혹은 식전과 식후에 기록을 남기면 자신의 변화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사실 이 모든 노력도 조기에 발견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매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주 초기 단계인 경도인지장의 시점에 발견하게 되면 적극적인 관리만으로도 치매로의 진행을 80% 이상 늦출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인지기능 검사입니다. 연 1회 간단한 설문지 검사만으로도 기억력이나 주의력의 저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2년에 한 번은 뇌 MRI를 찍어보는 것이 좋고 혈액 검사를 통해 염증 수치, 비타민 D, 비타민 B12 수치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단순히 병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뇌 건강을 미리 지키고 별세포가 무너지기 전에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방법이 바로 우리의 소중한 별세포를 건강하게 지키는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려 하기보다는 하나씩 차근차근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50년간 잘못된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치매의 진짜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이 무서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유전자의 영향은 고작 5%에서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과 유사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인지 기능 저하를 30%나 감소시켰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씩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고등어 한 조각 드시고, 내일은 10분만 더 걸어보시고,
모레는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뇌에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만 이 귀한 정보를 아시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치매는 더 이상 두려워할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지식과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